이재명이가 이번에 대법원에 결국에 병합 신청을 했지만 기각이 됐습니다. 배당이 된 지 나흘 만에 이렇게 기각이 됐는데 뭐 당연한 결과이긴 한데 혹시나 이게 또 병합이 되지 않나라고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그런 걱정을 일단 한실은 좀 덜었습니다,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네. 저는 이재명의 사법 지연 이제 전술이 거의 바닥났다. 바닥났다. 저 정도면 바닥입니다. 이제 왜냐하면 그것도 못하죠, 단식도. 그렇죠. 이제 네. 단식하고 이제 또 안 받아주니까. 자, 이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다. 네네. 그래서 1심 선고가 이제 9월에 변론 종결하면 10월에 날 것이다. 그렇죠, 10월에 나오죠. 그리고 좀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재판 지연 전술 전략으로 쓴 게 병합을 통해 가지고 재판이 막 여러 수만 페이지에 이르고 막 증인이 300명이 이르는 백현동, 대장동 거기다가 그냥 위증 교사를 붙이려고 그런 잔머리를 쓰는 게 이제 안 통한다는 겁니다.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저 결과는 완전히 예상되는 결과였어요. 이거는 대법원장 하레비가 와도 병합을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대법원장 하라비가 와도 받아줄 수 없는. 이걸 받아준다라는 거는 그냥 개딸이 되는 거예요. 대법원장이 개딸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재명이 와도 안 되고 윤석열이 와도 안 되고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법조인이라면 다 아는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가 이루어졌다. 이제는 이재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법정 구속, 1심 실형 법정 구속 될 일만 남았다. 거기에 우리는 사력을 다해서 집중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금 나경원 후보도 원희룡 후보도 거기 집중해라. 거기에 그리고 집중하셔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도 이재명을 잡아만 넣지 못한 그 과오를 반성하면서 거기에 집중해라. 지금 한동훈 위원장 아무리 잘났지만 이재명 못 넣었잖아요. 이재명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지금이라도 넣어주세요. 빨리 이재명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집어넣어주세요. 당대표가 돼서 넣든 누가 당대표가 되든 집어넣어주세요.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말씀.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의 이 재판이 결국에 10월 달에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게 지금 두 가지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대북 송금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대북 송금 문제가 신진우 지금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데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에 대해서도 9년 6개월 선고를 했고 그렇죠. 김성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유죄를 또 선고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구속을 시키지는 않기는 했습니다만 실형이 선고가 됐고 이번에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온 거를 보니까 되게 유의미한 얘기가 많아요. 중앙일보가 이제 단독으로 또 입수한 판결문이 이제 공개가 됐는데 거기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김성태가 북한에 대납했던 800만 달러 중 200만 달러, 그 200만 달러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 가지고 정확하게 판결문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방북 사례금으로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것이다. 야, 핵심 그러니까, 문장입니다. 네, 철저하게 200만 달러가 이재명의 방북 사례금이다라고 지금 이제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거는 보세요. 이 당사자라고 하거든요. 네. 일방, 그 상대방이죠. 내가 돈을 줘. 그리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있죠. 둘 다 머릿속으로 내지는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합의하에 어떤 의사의 합치가 있었냐. 야, 이 돈 줄 테니까 이재명 가면 헬기 띄워주고 와가지고 꽃 목에 걸어주고 행사 성대하게 해줘. 오케이. 이게 됐으면 끝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우리 법률용어로 의사의 합치라고 합니다. 의사합치. 돈이 들어가는 목적 취지에 대한 의사의 합치. 그거를 재판부가 정확하게 판결문에 설치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똑같이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맡게 되는데 이재명에 대한 재판 결과도 이 지금 얘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좋은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옛날 인간인데 네네. 기억 속에 잊혀졌는데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국회의원 한 번 한 사람이 있어요. 있었죠. 그런 군 사람이. 법무관 출신. 그 양반이 네네. 그 조국 와이프 변호사 하다가 온갖 그거를 과실을 다 따먹은 사람인데 이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되게 재밌어요. 국회의원이 될 때 이미 그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한 걸로 업무방해죄로 그 조국 그다음 정경심하고 같이 기소가 됐어. 검찰 입장에서 유죄로 판단을 기소를 했어. 네네. 그러면은 업무방해죄로 이미
최강욱은 재판을 받는데 지금 국회의원이 돼 있는 상태였어요. 그걸로 배지가 3년 6개월 만에 떨어졌죠.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자기가 총선 기간 중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쓴 인턴 증명서는 진실한 인턴 증명서지 허위 인턴 증명서가 아닙니다로 말해버린 거예요. 이미 검찰이 기소해놨는데. 그럼 뭐예요? 선거법 위반. 선거법 위반이죠. 그렇죠. 허위 사실 유포했다는 선거법 위반이죠. 그렇죠. 같은 사실 하나를 두고 두 죄가 동시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죄가 동시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고발이 소위 말하는 고발 사주 사건이었어요. 그 제가 고발장 쓴 거. 고발 사주 논란이 네. 이제 그 얘기군요. 그 네. 되게 재밌잖아요. 같은 사건인데 말을 언제 한 했냐에 번 더 따라서. 했냐에 따라서 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게 선거법 위반이란 말이에요. 그 구조하고 똑같아요. 이게. 이재명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요 얘기가 있고 요거에 대한 이제 재판이 있지만 또 선거법 위반으로까지도 또. 그렇죠. 보세요. 검찰 입장에서는 한 번 기소를 했잖아요. 얘는 업무방해 유죄야.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허위 사실이라고 기소를 안 할 수 있어요? 안 해버리면 자기 모순에 걸리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블로 기소할 해야죠. 수밖에 없죠. 이거 똑같아요. 아. 신진우 판사는 네. 이미 방북 사례금이라고 판단을 했고 그렇죠. 이번 이재명 사건에서도 방북 사례금이란 단어를 쓸 수밖에 없어. 아. 그리고 이화영이 보고했다. 어. 뭐라고 보고했다? 스마트팜 보고했다라는 문장을 썼어요. 그러면 그걸 이재명 재판에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쓰여졌다면 이재명이 유죄예요, 무죄예요? 퀴즈. 당연히 유죄죠. 이재명은 유죄다, 무죄다. 퀴즈. 퀴즈 맞습니까? 퀴즈. 아니 근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대로 네. 신진우 부장판사가 분명히 그 이화영에 대한 재판을 할 때 네.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거는 이재명에 대한 어떤 그거는 아니다라고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는데 네. 이번에 김성태에 대한 재판을 할 때는 아예 그냥 대놓고 이재명의 방북을 위한 돈이었다라고 지금 이제 써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약간 좀 신진우 부장판사도 뭐라고 할까 그 심경이라고 할까 그게 좀 변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증거들을 이렇게 확인해 본 결과 네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증거랑 배치되지 않기 때문에 저렇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정황이, 모든 상황이 다 사례금 성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하러 돈을 주냐는 거죠. 그렇죠. 돈을 줘서 사례를 한다. 이게 원 쿠션, 투 쿠션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보세요. 김성태는 돈을 주죠. 방북 사례금인데 방북 사례금은 누구 입장에서? 이재명 입장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방북 사례금이 내가 내야 되는 돈이잖아요. 내가 가니까. 김성태가 가는 사례금이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이 김성태가 가는 거죠. 헬기 타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재명이 가는데 누가 돈 냈죠? 김성태가 돈 냈죠. 네. 이재명의 방북 사례금 김성태가 냈으니까 제3자 뇌물. 유죄. 100% 제3자. 100% 유죄. 그리고 김성태 입장에서는 어때요? 김성태는 이 돈을 왜 줍니까? 그럼 제3자 뇌물 왜 줍니까? 대북 사업의 우선권을 따내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퍼즐이 다 맞아 떨어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혹시 이게 그러면은 문제가 날 수가 있죠? 혹시 이재명이가 나는 보고를 하나도 안 받았다. 나는 전혀 몰랐다라고 우기면 어떻게 됩니까? 자, 늘 여러분들이 모든 국민들이 쓰는 용어 중에 민주당 좌파들도 많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이다.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이다. 이익을 본 자는요. 산이 돌아가는 걸 모를 수가 없죠. 왜? 자기한테 혜택이 오는 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쓰고 회의를 하고 돈을 넘기고 하는데 당장 이득을 보는 방북. 누가 방북한다고요? 이재명. 그럼 이재명이 몰라요? 말이 안 된다는 이재명이 말씀이시죠. 통일부에 자기 방북한다고 신고서까지 넣었는데 그렇죠. 그럼 이재명 사인 안 해요? 그럼 이재명이 몰라요? 다 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또 판결문에 써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2019년도 12월 13일자 경기도 내부 문건에 대한 얘기인데 예. 이 문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언급을 했냐. 경기지사 방북 초청 관련해서 이미 세 차례 요청이 있었음을 북한이 잘 알고 있었고 그 필요에 대해 북한 중앙에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경기도 내부 문건이 있다는 거죠. 그럼 경기도 내부 문건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이재명의 보고가 될 수밖에 없고 직인도 또 돼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이재명도 알고 있었다라고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누가 먼저 요청을 했느냐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 정수기 사건에서도 그게 제일 중요해요. 김정숙이. 네. 인도에서 불렸냐 지가 갔냐 누가 불렀냐 이게 보세요. 인도 방인
방북 똑같아. 구조가 똑같아 이것들은. 그렇죠. 그 자기네들이 먼저 가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지금 아니라고 발뺌하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보세요. 만약에 북한 쪽에서 먼저 이재명을 초청하려 했으면 좀 사례금이 필요가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200만 달러 사례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쌀 몇만 톤? 3만 톤. 쌀 3만 톤이 돈이 얼마예요? 그 2천억 됩니다. 2천억치 쌀까지 내놓으라고 한 마당이에요. 그럼 그런 조건들을 북한이 과한 조건들을 왜 걸었겠어요? 이재명 방북이죠. 이재명이 지금 막 애가 탄 거예요. 나 무조건 가야 돼. 우리 좀 불러줘. 그리고 환영 행사에서 김대중처럼 만들어줘. DJ처럼 나 환영해줘. 그 조건을 걸었던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비주얼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인 입지가 그렇게 만들어지죠. 그래 자기도 노벨 평화상 받는 줄 알고. 어디 DJ에 비교를 해요 자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허황된 시나리오를 기억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조작을 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드라마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일회 천재 같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계속 장례찬하고 뭐 이 이야기만 하고 있네. 뭔 이야기 해드릴까요? 저희 그 여러분들 조금만 댓글에. 기다리시면 바로 두 번째 주제가 뭐 또 이렇게 이제 그 얘기입니다. 지금 몇 세 명 보고 번째 계시는 주제가 그 몇 명 얘기죠. 보고 계신 거지? 저희 지금 2,000분 넘게 보고 있습니다. 2,000분으로는 저는 방송하지 않습니다. 저 방송 다 끊었어요 지금. 근데 오늘 조선일보도 한 1,500분? 네. 네, 1,500분. 근데 저 사실은 봐서. 토론 배틀 1등을 할 때 어. 소감으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저는 이제 생업을 위해서 다시 초야에 묻혀 살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대련대회 1등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라집니다. 산으로 들어가죠. 방송 끊겠다니까. 여러분 저는 초야에 묻혀서 여러분 빨리 조렐루야를 지금 외쳐주시고 조렐루야에 또 힘을 주셔야 우리 조 변호사님이 정말 사석에서도 저한테 야 성재준 TV만큼은 진짜 어디에서 내가 얻지 못하는 에너지를 얻는다 매번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술 취해서 한 말인데. 당신이 술 퍼먹였잖아 나한테. 술 엄청 퍼먹였어요. 그래놓고 그게 진짜인 양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아니 말씀하셨잖아요. 취중. 네, 취중에 이야기했죠. 취중 진담이죠. 아 그래. 그렇죠. 취중에 원래 진담이 나오죠. 진담을 했나 보네요. 야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조렐루야 지금 써주고 계세요. 조렐루야 계속해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근데 배승희는 왜 또 뭔 입장을 표명했어요? 왜? 배승희 변호사님이 또 우리 왜나 몰랐어, 한동훈을 뭘. 많이 또 까가지고 아니, 대통령실과 가까운 분들은 어쩔 수 지금 없죠. 한동훈에 대한 지금 비토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근데 저기- 저한테는 한동훈 비토하라고 요청이 안 왔는데요. 저는 뭡니까? 저는 회색 인간인가요? 저는 한동훈한테도 전화 안 오고 대통령실에서 전화 안 오는 전 뭔가요? 왜 토론대회 1등 했나요? 저는 정말 네, 그렇습니다. 죽고 싶 차라리 한동훈을 비춰놓고 대통령실에서 자리라도 받았으면 우리 나 저기 억울하지라도 않지. 민영삼 원장은 코바코 거기 가는 것 같던데요. 진짜요? 코바코 사장으로. 네, 좋겠다. 최종 후보 또 올랐다고. 네. 좋겠다. 그러니까 보면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을 열심히 응원하고 한동훈을 열심히 비토놨던 분들이 한 자리씩은 다 하는데 저는요. 저도 어떻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 어떡하죠? 저도 열심히 총선 기간 동안에 그래도 여러분 정치란 실드 치고 게 했는데. 정치란 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무너져가는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진짜 핏대 높이면서 싸웠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작년 얼마나 열심히 싸웠습니까? 음. 그리고 올 초 진짜 총선 할 때까지도 우리 진짜 얼마나 열심히 싸웠나요? 그러니까요. 나 총선 지고 나니까 이렇게 약간은 저는 유치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능력 있는 자는 다시금 본인 편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요. 음. 그리고 자기 편이 아니더라도 쓸 사람 써야죠. 그렇죠. 그게 인지 아닌가요? 그런데 그게 안 됩니다. 보수는. 아니 당장 저 보십시오. 제가 친윤인가요 아닌가요? 전 친윤이거든요. 그렇죠. 저보고 친한인가요 아닌가요 묻는다면 진짜 저 친한이에요. 왜? 저는 한동훈 비토 놓은 적이 없어요. 그렇죠. 왜? 아니 인기 많은 사람 왜 비토를 놓나요? 인기 많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더 이렇게 독려를 해서 그 사람 쓸 수 있게 해줘야죠. 근데 왜 자꾸 비토만 놓을 생각을 하죠? 참 우리 조상규 변호사님 같은 분들이 조금만 한 2명만 있었더라도 너무 달랐을 것 안타깝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아무 직이 없나 봐. 지금 당무도 없고 대통령실 직도 없고 그래서 저 혼자 열심히 지금
변호하고 원래 약간 소송하고. 이렇게 직무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한 자리 받으려면 자기 어떤 양심을 좀 버려야죠. 자기 소신을 버려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못 받고 있나요? 저희는 안 되나 봅니다 그게. 저는 근데 충분히 인사검증도 서류 2번이나 들어갔었고 했는데 한 번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더 열심히 어떻게 보면은 실드를 치셨어야 되는데. 한동훈을 여기서 엄청 욕을 했으면 제가 한 그러면 자리 받으실 받았을 수도 수. 근데 있죠. 그렇게 해서 자리를 받는 게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역시. 근데 진짜 그거는 제 가치관하고 맞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맞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에게 뭐 단점을 이야기하라 아니면 총선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건전한 비판을 하라면 하겠는데 그 사람을 씹어서 너 한 자리 차지해라고 한다면 저는 그 자리 차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씹을 충분히 근거도 있거든요. 그렇죠. 저한테 똑같이 공천 안 앉으셨으니까. 줬으니까. 그리고 제 공천 탈락시켰으니까 저는 씹어도 되죠. 근데도 제가 그 사람 씹어서 자리를 얻으면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일을 제대로 할 깜이 되기 때문에 저한테 자리를 준 게 아니라 단순히 한동훈 씹었기 때문에 자리를 줬다? 제가 너무 무능해 보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 자리 안 받겠습니다. 역시 멋진 남자 네. 조상규. 저는 금융 전문가이기 때문에 금융 관련된 일을 하라면 하겠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부터 하겠어요? 전 안 하죠. 전 쪽팔려서 안 할 것 같은데. 안 하죠. 저 그래서 그렇게 욕 먹으면서 좌파다 보다 욕 먹으면서 어쨌거나 소신을 지킨 거 아닙니까? 그 결과 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이런 커피나 지금 먹고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폭우가 커피에 쏟아졌어요. 혹시 지금 폭우가 지금 커피로 다 들어갔어요. 이런 커피 처음 봐.